내가 딸이라 부르던 이름. 오늘 여기서 다 찢어버린다. 민경채는 그 한마디에 숨을 멎었고 스텔라장은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삼켰는데요. 이 말은 장난이 아니었고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스텔라장은 처음부터 속은 게 아니라 속는 척 연극을 했다고 선언했고 루시아는 그 연극의 끝을 보기 위해 눈물을 삼킨 채 버텼습니다. 모두가 가짜 혈연에 기대어 왕좌를 나눠 먹던 시간, 그 얕은 사다리가 오늘 무너질 참이었거든요. 스텔라장은 오래 눌러둔 분노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경채, 세리가 내 딸 아니라는 거 나 진작에 알았어. 내가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고 내가 비열해서 당한 척한 거야. 민경채는 비웃다가 바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증거라도 있어요? 그때 스텔라장의 손에서 봉투가 2개 나왔는데요. 한 봉투엔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봉투엔 진짜 원본이 있었어요. 2장의 종이가 반대로 뒤집어 놓은 20회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루시아는 흔들리지 않고 딱 잘랐어요. 여사님, 오늘 여기서 끝내죠. 가짜는 불빛 앞에서 녹아요. 그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냉기 섞인 결심이 명확했는데요. 루시아는 세리의 칫솔과 스텔라장의 모발을 모태주에게 맡겼고 모태주는 묵묵하게 다시 검사를 진행했어요. 재검 결과는 0%. 조손관계 불성립. 종이 위 숫자 하나가 사람 둘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다음 수순은 공실장이었는데요. 스텔라장이 모태주와 함께 공실장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공실장은 처음엔 모른 척을 했지만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오래된 이름들이 하나둘 언급되자 손끝이 떨렸어요. 20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 공실장은 입을 뗐습니다. 경채가 별장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고 백설이도 같은 병원에서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고요. 아기가 바뀌던 순간의 공포, 그날의 침묵, 그리고 뒤늦은 죄책감까지 공실장은 다 쏟아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미소가 민경채의 친딸이었고 세리가 내 딸이었다는 거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속에서 오래 골마있던 상처가 터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미소의 웃음소리, 그 아이의 손끝 온기, 유서 한 줄 없는 마지막 이별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스텔라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이야, 미안하다. 내가 내 손을 늦게 잡았구나. 여기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졌어요. 김선재가 나타났거든요. 그는 조롱 섞인 미소를 감추지 않았고 2장의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왼손엔 진짜, 오른손엔 가짜. 장 여사님, 당신은 가짜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예요. 세리는 제 딸이고 루시아의 딸입니다. 민경채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김선재는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공 실장님 말씀하시죠. 경채가 누구 딸인지. 공 실장은 입술을 물었어요. 경채는 제 딸입니다. 민 회장님의 피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민경채는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2번째 클라이맥스가 곧바로 이어졌어요.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날아든 소식이었죠. 민두식은 눈을 떠서 첫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루시아는? 그리고 바로 다음 말이 칼날처럼 나왔어요. 경채는 어디 있지? 그는 기억상실을 연기하던 사람처럼 눕지 않았고 오히려 누워있던 시간들이 밀린 이자처럼 화로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루시아가 병실에 들어서자 민두식은 낮게 말했어요. 내가 잠든 사이 내가 제일 많이 다쳤구나.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제가 고칩니다. 회장님 서명 없이 돌아간 모든 문서, 원상 복구시켜야 합니다. 민두식은 여기서 연극을 멈추기로 했어요. 좋다. 그럼 오늘 끝을 보자. 그는 환자복을 벗고 양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긴 했는데요. 눈빛은 분명했어요. 누가 이 회사를 훔쳤고 누가 이 가족을 부수었는지
직접 이름을 부르려는 눈빛이었죠.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민두식은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고 한 줄로 정리했어요. 민경채, 넌 내 딸이 아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숨 넘어가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렀는데요. 민경채는 웃으며 버텨보려 했지만 공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박힌 모처럼 박혔어요. 회장님, 경채는 제 딸입니다. 그날 제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 실장의 양심이 늦게 도착했고 그 늦음이 모두를 찢었습니다. 김선재는 마지막 악수를 시도했어요. 회장님, 저와 손을 잡으시죠. 루시아를 회장에 앉히는데 저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민두식이 짧게 웃었습니다. 내 죄목을 추가해주마. 그 자리에서 수사팀이 들어와 김선재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 증거은닉, 의료기록 불법 취득, 위증 혐의. 김선재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폭탄 하나 더 있어요. 곧 터집니다. 그 말은 공갈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죠. 왜냐면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준비돼 있었거든요. 민경채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뛰었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나는 가짜였고 사랑도 가짜였어. 민경채는 난간을 잡은 채 흔들렸는데요. 그때 루시아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멈춰. 내 죄는 살아서 갚아. 죽음은 끝이 아니고 회피야. 민경채는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고 손끝에 힘을 풀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졌다. 그 한마디가 구름을 찢듯 터졌고 루시아는 민경채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우리가 끝까지 보게 해. 그날 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폭발했습니다. 스텔라장이 루시아의 집무실로 찾아와 깊게 허리를 숙였거든요. 설이야, 나 이제 내 편이야. 늦었지만 제대로 갚을게. 루시아는 눈을 감았다가 떠서 짧게 답했어요. 여사님, 그럼 함께 가요. 내 딸 세리의 진짜 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스텔라장은 그제서야 오래 붙들고 있던 오만을 내려놓았고 그 내려놓음이 전쟁의 무게를 반으로 덜어줬습니다. 여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이사회였습니다. 민두식이 직접 의장을 잡았고 한 장의 위임장을 꺼냈어요. 내 지분 28%, 오늘부로 루시아에게 위임한다. 웅성임이 폭발했고 반대표가 몇 장 들썩였지만 흐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루시아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죠. 전 복수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의로 회사를 돌리고 그 과정에서 피 흘린 아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태양재단을 세워 미혼모와 바뀐 기록 속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누군가는 쇼라 했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그날 그 공약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클라이맥스는 재판정이었어요. 공 실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김선재는 끝까지 비웃었으며 민경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마른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죠. 피고 민경채, 무기징역. 순간 사람들이 웅성대는 와중에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래도 한 번은 따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민두식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뒤돌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또 다른 거짓이 시작될 걸 알았거든요. 여덟 번째 클라이맥스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루시아와 스텔라장, 그리고 문태경이 꽃을 올렸어요. 미소야, 이제 엄마가 다 고쳤어. 늦었지만 내 이름을 올바른 자리에 돌려놨어. 스텔라장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호세야, 내가 지키고 싶던 가족의 모양을 이제야 만들었다. 그날 비는 얌전히 내렸고 그 잔잔함이 오히려 오래된 분노를 식혀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던 이야기였어요.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엔요? 루시아는 잠시 웃었고 나지막이 답했어요. 사랑으로 정리하죠.
복수로 시작했지만 끝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민두식은 공식 석상에서 유언장을 수정해 공개했습니다. 내가 벌인 모든 악연의 비용, 이제 내가 아닌 이들이 갚았다. 남은 건 명예를 제자리로, 회사는 정의로. 다음 회장은 문태경, 공동대표는 루시아. 박수와 탄식이 섞였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변화는 어제의 서류가 아니라 오늘의 이름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죽음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스텔라장이 집무실에서 마지막 편지를 남긴 채 숨을 멈췄거든요. 설이야, 늦게라도 올바른 편이어서 다행이다. 내 욕망이 만든 겨울을 내 봄으로 끝내줘. 루시아는 오래 울지 않았어요. 그 대신 스텔라장의 이름을 태양재단 첫 번째 기부 페이지 맨 위에 올렸습니다. 그게 가장 단단한 사과라고 믿었거든요. 민경채는 차갑고 좁은 침상 위에서 밤을 샜습니다.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속삭였죠. 가짜라도 난 진짜가 되고 싶었어. 그녀의 욕망은 많은 사람을 찢었고 그녀의 몰락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였고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벌이었어요. 김선재는 끝까지 비웃었지만 더 이상 무대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은 매일 일기를 썼고 죄책을 손글씨로 지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감옥에서 제 몫의 밤을 살고 있었죠. 반면 민강유통은 달라졌습니다. 숫자만 보던 보고서에 이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계약서 첫 줄에 윤리감사 서약이 붙었습니다. 루시아는 회의에서 늘 같은 문장을 반복했어요. 피 한 방울이 회사를 세우지 않아요. 신뢰가 회사를 세우죠. 문태경은 재단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말했죠. 태양을 삼킨 건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실의 이름으로 돕죠. 세리는 늦게 온 진실을 울며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의 성을 쓰면 안 될까?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리야, 피가 아니라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 둘은 처음으로 모녀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색한 미소 대신 오래 기다린 안도가 보였어요. 민두식은 인터뷰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내 실패를 감추지 않겠다. 진실을 협박으로 바꾸지 않겠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죠. 회장님, 후회하십니까?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그래서 남은 걸 모두 그들에게 맡겼다. 그날 저녁 루시아와 문태경의 결혼식이 아주 작은 정원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소박한 등불 몇 개가 길을 만들었어요. 약속은 짧고 분명했죠. 이제 복수 대신 동행. 반지는 얇았고 두 사람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루시아가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날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미소가 웃을 때 꼭 이런 빛이 났었거든요. 루시아는 속으로 말했어요. 미소야, 이제 됐어. 엄마가 다 돌려놓았어. 그리고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리야, 우리 이제 도망 말고 정면으로 살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끝인데요. 사실 끝이라기보다 다음을 열어놓은 쉼표에 가깝습니다. 권력 다툼은 끝났고 출생의 비밀은 정리됐으며 배신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남은 건 책임, 복구, 그리고 이름을 제자리로 옮기는 느린 손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피로 세워진 거짓의 제국은 무너졌고 진심으로 지은 집만 남았습니다. 루시아는 태양을 삼킨 게 아니라 거짓이 가린 태양을 꺼내 들었을 뿐이고요. 문태경은 그 빛을 지키는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다음 폭풍이 온다 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왜냐면 이번엔 진실 쪽에 선 사람들이 이겼으니까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